37.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법적 처리.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즉 형소법 327조 2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범위 유발형 수사 방법을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다고 본다. 38.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등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개입과 범위 유발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의 개시와 단서 39.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쟁점.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 인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법경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때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에 관련하여 입건시로 보는 형식설과 실질적인 수사 개시시로 보는 실질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실질설을 취한다. 이는 피의자로서의 신분 전환을 보다 앞당김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가 그만큼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0. 인지 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 쟁점.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유무, 한정 적극.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2조 내지 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 범죄 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 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 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인지 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위법하다라고 한다. 41. 직무질문의 대상자 및 방법. 쟁점,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즉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흉기의 소지 여부는 외부에서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질문하고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외표 검사까지 가능하다. 42. 직무 질문을 위한 정지와 실력 행사.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즉 불심검문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3. 직무질문의 적법 절차. 경직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질문을 함에 있어서 신분증 제시라는 절차 요건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